낮은 노름이 아늑하게 감싸는 이곳. 오, 지붕도 집도 개성 넘치는군요. 예술인 마을이라서인가요? 예사롭지 않은 이 마을에서 오늘은 또 어떤 집을 만나게 될까요? 응? 왠지 이 집 같은데요. 무엇인가 평범하지가 않죠? 나지막히 숨어있는 듯한 집. 대체 이 집 주인장은 누구실까요? 시작부터 잔뜩 긴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제되었습니다. 이 집 아주 좀 으리으리한데요?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이 집, 어떤 집일까요? 네, 오늘의 여정 함께할 임 소장님이 오셨군요. 아, 오늘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쪽에 어디쯤 계시나? 오신다던 그분이 이분이실까요? 분명 특별한 분이신 것 같죠. 저기 선생님, 누구세요? 아, 여기 계시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야, 오늘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아유, 정말. 근데 저는 소장님이 저를 왜 불렀을까 사실 궁금해요. 미술사를 가르치고 글을 쓰시는 양정무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냥 아무튼 뭐 오늘 교수님하고 재밌는 또 집 구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예. 그 건축탐구 집을 보면 예. 이 건축가 소장님만 나와서 그쵸, 딱 하셨는데 미술하시는 분 처음이었어요. 네, 저 부러웠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부른 거 보면 오늘 뭐 힌트가 저- 뭐 있나요? 근데 오늘 집에 있습니다. 정원 아닌가요? 정원 아니에요? 뭐예요? 아주 작지만 우리한테 네.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 네.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이요? 물방울 하면 다이아몬드 아닌가요? 역시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이에요. 엄청 큰 집인데 집인가?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집은 처음이세요, 진짜?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이죠. 잠깐만. 물방울도 있는데요? 저 물방울인가요? 예, 물방울입니다. 저 뭐지? 갈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데. 입구부터 연휴 집과는 분위기가 확 다르죠. 뭐라 그럴까? 좀 오래된 어디 고성에 들어온 느낌도 좀 나고요. 여기를 오려고 이렇게. 우리가 모두 아는. 바로. 예. 그렇군요. 야. 아하, 여러분도 어딘지 아시겠죠? 네, 그림을 전시하고 감상하는 예술을 품고 있는 집, 미술관입니다. 그림으로 가득 찬 미술관,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의 집이네요. 누구나 예술의 마력에 빠지는 곳. 이 미술관은 아주 독특한 작품으로 채워졌답니다. 요 물방울이 그림으로 다시 탄생을 했거든요. 바로 이 화갑은 고 김창렬 화백의 손에서요. 2021년 1월 세상을 떠난 그는 고집스런 예술가였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물방울을 그리기 시작한 뒤 50여 년이 넘도록 오로지 물방울만을 그렸거든요. 제주도는 저지리에 김창렬 미술관을 개관해 그의 다양한 물방울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두 분 벌써 그림에 빠지셨나 보네요. 이 그림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다니 놀라운데요, 진짜? 예. 저는 진짜 실물은 처음 봤어요. 그랬어요? 놀랍네요, 진짜.
이 그림은 이렇게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해서 이거 진짜야? 진짜야? 그런다니까요. 너무 사실스러우니까 그 물방울 함께 보고 싶네요. 정말 한 작품만 봐도 아, 이 작가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김창렬 예. 작가의 작품입니다. 기재위, 김창렬 예. 하면 물방울. 물방울 하면 김창렬.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브랜드화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물방울이 그 이후에 변주하는 것,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거기에 정말 우주가 보인다고 할 만큼 물방울 하나의 그 진짜 변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김창렬 하면 물방울이지 않았는데 처음 저 그림을 봤을 때 사람들은 정말 물방울인지 만져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물 같거든요. 소장님, 물방울로 보이세요? 그 뭐로 보입니까, 교수님은? 눈물. 아, 눈물. 아, 또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화가의 초기 작품은 지난 한 과거를 말해줍니다.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그는 전쟁 속에서 참혹한 청춘을 보내야 했거든요. 김창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중학교 동창 180명 중에서 20대 지나고 나니까 살아남은 그 친구들이 60명이라는 거예요. 물방울은 살아남은 이의 슬픔이자 고통이었던 겁니다. 물방울은 내 친구들의 살점이고 피다. 결국은 물방울이 됐다. 눈물이 됐다. 김창렬 선생님이 맹산 출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에 왜 미술관이 있는 거죠? 아, 김창렬 선생님이 예. 그 6.25 때 1년 동안 제주도에 또 와 계셨대요. 그 인연으로 김창렬 미술관이 아, 그 옛날에 이렇게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집이 보니까 이렇게 네모 안에 네모가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 돌아올 회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 부여한 모양이죠. 9칸으로 구성된 미술관은 돌아올 회자 모양입니다. 노년의 젊은 날의 제주로 다시 돌아왔달까요? 네모난 상자 모양의 9개 공간은요, 전시를 위한 3개의 공간과 나머지 직원과 관람객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비밀의 한 공간이 있습니다. 미술관 복도는요, 깊고 어두운 동굴을 떠올리게 합니다. 벽도 검은색이라 아주 장엄해 보이죠. 작은 틈새로 빛이 들 뿐 마치 무덤 같네요. 그런데 이건 화가의 주문이었다는군요. 본인의 이름을 딴 이 미술관은 일종의 본인의 어떤 작품의 무덤과 같은 모이는 곳, 그런 것을 아마 주문했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작가, 건축가에게 거기 들어가 있군요. 그 해석으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무덤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슬픈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데고 머무는 데잖아요. 이 그림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쉬고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감상하고 그리고 즐겁게. 이번에는 건물의 중앙을 볼까요? 야, 여기는 이렇게 중정이 연못이 있네요.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군요. 이게 이제 다 물방울들이. 그야말로 바다, 하늘, 전 세계가 모든 세계가 물방울이네요. 건물의 한 칸은 중정이군요. 외부로 연결된 통로이자 빛의 공간이랄까요? 여기도 물방울이 주인공이네요. 이렇게 미술관의 정중앙에 중정이 있는 거는 건축적으로 꽤 쓸모가 있다는군요. 중정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그 미술관으로 빛을 공급해 주잖아요. 일로 빛이 들어와서 그렇죠. 밖에서 들어오면은 눈이 이제 너무 부시고 들어오면 껌껌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중정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은은하니까 그 빛에 눈이 한번 이렇게 익어진 다음에 공간에 들어가면은 전시장에 가면 이제 눈이 편안한 거죠.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 내면을 둘러쓰고 있는데 네. 창이 다 다르네요. 다르죠. 어떤 거는 아래로 길게 있고 어떤 거 이렇게 네모난 빵빵이가 있고 저거는 이제 큰 창이 있고 그래서 이게 다 그 공간에 빛을 전달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중정은 또 자연스럽게 바깥 통로와 이어지죠.
여기에는 건축적으로 재밌는 두 개의 동선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비밀의 공간과 관계가 있다지요. 그 보통 건축을 하면은 되게 재밌는 데는 보면은 그 백화점하고 미술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객 동선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하고 물건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림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또 숨겨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그림이 어딘지 모르고 그림이 어디로 다니는지를 몰라요. 여기도 아마 그 비밀의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미술관의 비밀의 문이 드디어 열리나 보네요. 오, 여기가 수장고군요. 예, 저는 이 공간은 수장고라는 공간 자체를 아예 처음 와봤는데 와, 최초 공개 그림을 보관하는 보물창고 수장고입니다. 김창렬 작가가 220점을 기정했는데요. 지금 전시되는 작품 말고는 다 여기에 여기 모여 있군요. 있군요. 와, 여기 하나하나 다 이게 이제 그림들이 그렇죠. 칸칸이가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에도 굉장히 큰 걸개 그림처럼 굉장히 걸개 그림 예. 사이즈가. 4m가 훨씬 넘는 5m 정도 되는 5m 갈것 5m 정도 같은데요. 되는 그림이네요. 그 폭이 야 엄청나구나. 와,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러면 교수님 여기는 그러니까 이 미술관의 심장 같은 공간이군요, 여기가. 그렇죠. 네. 김창렬 선생님께서 이 미술관을 짓고 220점 작품을 기증했는데 많이 실제로 기증한 지금 거네요. 전시되는 작품은 한 10%, 20% 정도만 일반하게 공개되고 네. 대부분의 작품은 여기에 지금 수장되어 있는 것이죠. 명화를 보관하는 만큼 관리 또한 깐깐하겠죠. 작품의 보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컨디션 체크를 여기서 해야 되니까 또 해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운동선수가 평소에 운동 관리하듯이 관리받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엔 비공개 통로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외부와 연결된 숨어있는 통로라죠. 여기가 철통 보안 속에서 그림만이 오고 가는 그림의 이동 동선. 관람객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림의 길이랍니다. 건축 탐구 집에서 처음 찾은 미술관. 그래서인지 얘기가 끝나지 않네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미술관에 와서 이렇게 진짜 최고로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세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쵸. 이거는 근대의 축복입니다. 근대 이후에. 사실 루브르 궁전이 미술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맞아요. 그 소위 그쵸. 거기가 신분 사회가 네. 시민 사회로 전환하는 전환하고 과정이죠. 이 시민들이 그 전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누렸던 이 미술을 그쵸.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정말 안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온 거죠. 그쵸. 이거는 사실은 프랑스 혁명과 시민 혁명이 등장하고 거의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시간부터는 이제 미술관 전용 건물을 설계하고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게 현대부터인가요, 그러면은? 19세기 중엽부터 이미 중엽? 이제 왜냐하면 이게 미술관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국가별로 경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쵸. 어디 가니까 저렇게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후발 국가들은 또 아주 목적성을 갖고 짓기도 합니다. 대형 박물관 같은 경우도 지금 19세기 중엽에 이미 이렇게 지어지게 되고요. 사실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 김창렬 작가의 그 물방울이라는 이 강한 브랜드화되어 있는 메시지를 이 건축가가 어떻게 풀어서 해석했을까 했을 때 정말 좀 궁금했는데 철학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설계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도 어떤 특정한 사람의 생활을 그대로 얘기를 듣고 그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김창렬이라는 어떤 작가의 생활과 인생과 예술가 이런 것들을 이분이 이제 녹여내가지고 하나의 집을 만드는 거니까 비슷한 것 같네요. 집이나 그림의 집이. 그죠? 첫 번째 그림의 집을 보니 두 분의 다음 여정이 더욱 기대됩니다.